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 캠프가 부적절한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죠.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자, 일단 앞서서도 관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집권 1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한참 일해야 될 텐데 보니까 야심찬 출발시키다기보다는 집권 말기 어떤 게이트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게이트에 따른 탄핵안까지 발의가 됐네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네. 이제 미 하원의 이제 민주당 소속이죠.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제 현지 시간 12일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탄핵 주장이 이제 그동안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탄핵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또 이제 상원과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장 탄핵안 논의가 급격하게 전개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공개한 이메일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또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급진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좀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여성 변호사와 은밀하게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니어가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 이메일 내용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주된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면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미모의 여성 스파이가 유명 정치인의 주변 인맥과 은밀하게 접촉을 한다. 여기서 나온 이런 여성 스파이의 역할을 했던 러시아 측 변호사, 이 여성은 좀 누굽니까? 네,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와 이제 만난 나탈리아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예. 베셀리츠카야 변호사인데요. 이름이 어렵네요. 예. 네, 올해 42살 그리고 이제 1998년에 모스크바 법률 아카데미를 졸업한 러시아의 법조인입니다. 예. 3년간 이제 러시아 쪽 검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기업 및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법률 사무소를 차렸는데 예. 러시아 쪽에도 활동을 하겠지만 미국 쪽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법조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반러시아법으로 미국 내에서 계속 불려왔는데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공개적인 어떤 반대 활동, 일종의 러시아 측의 로비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을 쭉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런 러시아 측이라고 불리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본인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일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도 그녀와의 어떤 관계는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일단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제 관계도를 좀 보시면요. 예. 트럼프 주니어에게 이제 그를 소개한 게 러시아의 가수 에민 아갈라로프의 홍보 담당자인 로브 골드스톤입니다. 그리고 그 에민의 부친은 트럼프 주최의 미인대회를 후원한 러시아 부동산 거물인 아라스 아갈라로프입니다. 실제로 이 가수 에민의 콘서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네. 정도로 양가의 어떤 관계가 부동산 좀 재벌끼리의 돈독하군요. 예.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다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모의 여성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졌고 만남의 이유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그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치명적인 내용 같은 거 이런 걸 제공했고 그러니까 대선에 어떤 개입할 의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만남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꼬여서 만나게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장남은 그런 정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됐든 미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제 이메일을 놓고 그 이메일에 이제 그런 의혹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 이메일이 스모킹건이다. 스모킹건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의혹이 집중되고 있고요. 정치 전문 매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러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현재 그 로버트 뮬러 특검, 네. 이 특검에게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 스모킹건을 본인이 스스로 전달한 것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 내용은 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나탈리아 변호사와의 만남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홍보 담당자와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입니다. 이제 쭉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지난해 그 6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 러시아 변호사가 만난 시점이 6월 9일입니다. 그 6월 9일 직전인 6월 3일부터 8일까지 그 로브 골드스톤과 나눈 이제 이메일의 16통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그 보시다시피 힐러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러시아 측 인사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메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가지고 당시의 만남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서 뭐 시간 낭비였다라고 이제 그 직접적인 내통의 실체는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주니어가 그 당초에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충수가 된 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뭐 발목 잡은 거네요 스스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이제 그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충수의 측면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번 게이트에 아주 뭐 언론과 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나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트럼프 주니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이제 확인이 되듯이 이번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뉴욕 타임스가 이미 공개한 이메일을 그러니까 장남이 공개한 이메일을 이미 그 전에 확보하고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키리크스의 이제 줄리언 어산지가 본인이 이제 트럼프 주니어에게 야 이메일 공개해라라고 해서 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이메일을 공개했다라고 또 따로 별도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이거를 종합하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제 이메일을 공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뭐 떠밀렸던 어떻든 간에 본인이 그런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거들을 이제 스스로 공개하면서 변호에 나서게 되니까 만약에 그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가 됐거나 하면 또 다른 불필요한 의혹들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불필요한 의혹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또 이제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서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만남을 가졌지만 네.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건 없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뭐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러시아와의 내통죄가 이제 드러난 거다. 반역죄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실제로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은 덜어낸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측근들과 더불어 장남조차도 이제 러시아 측 인사와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점점 더 실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트럼프 정부가 이번 이 스캔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탄핵으로까지 갈지 실제적으로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 보면은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하고 이제 계속 각을 세우면서 이게 그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드러났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과는 싸우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제 미국 정치의 어떤 폐쇄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론들과 전쟁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많이 이제 공개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CNN 기자를 이제 링에서 쓰러뜨리는 영상이라든가 네. 장남이 공개한 전투기가 이제 CNN을 격추하는 영상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CNN이나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들과 각을 세우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주류 언론 간의 어떤 일종의 대립 계속되는 이제 전쟁 양상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그 러시아 게이트가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서 주류 언론의 어떤 역할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 전환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나옵니다. 예. 앞으로 그 대통령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그런 계속적인 반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대 0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이긴 있는 거죠.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 러시아 게이트를 놓고 벌어지는 제2라운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라운드에서 만약에 주요 언론이 이기면은 탄핵도 가속화될 수 있는 이긴다는 가능성은 거는 뭐,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어진다는 상황이 거. 될 거고요. 그러게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굉장히 좀 만만치는 집중하고 않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중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